이 의열단 100주년,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 이 시점에 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종교인가라고 하는 주제가 제가 볼 때도 아주 시의적절한 그리고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있는 단국대학도 사실은 대종교 설립자께서 대종교 신자십니다. 그리고 홍익대학도 마찬가지고 국민대학도 마찬가지죠. 건국대학도 그렇고 그 설립자분들이 다 독립운동에 만주 독립운동에 참여하신 분들이고 그분들이 정신이 바로 이 대종교 단군을 중심으로 한 사상이었다는 거죠. 저도 머무를 때는 왜 지금 2000년 지난 그런 걸 모시나 했더니 그분 그 단군을 중심으로 우리가 민족 정신을 가져야지만이 우리의 정체성을 뚜렷이 할 수 있고 일제와 철저하게 싸울 수 있다. 정말 다들 또 토론자 계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가장 우리의 민족 정통성을 가장 먼저 강조하시는 분들이 바로 이 단군교, 단군을 중심으로 한 그런 분들이었고 그 이유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가장 철저하게 싫어했던 가장 뭐냐면 저주하고 없애버려야 될 사람들로 평가됐습니다. 일본 천황제가 그 모든 세상을 지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단군을 모시는 사람들은 완전히 이거는 고문을 해서도 안 통하는 죽여야지만이 되는 사람들로 그래서 가장 잔인하게 고문도 했고 가장 많은 희생을 당한 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제일 안타까운 분들이고 그리고 지금 발표자께서 너무 간단하게 말씀하시지만 정말로 가장 많은 독립운동가들을 배출을 했고 가장 치열하게 싸운 분들이고 또 그거에 비해서 가장 많은 희생을 당하신 분들이다. 네, 너무 안타까운 면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많은 희생과 공적을 남겼음에도 지금 그 초등학교에 단군상 하나 건립하면 다 지금 애들 부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지금 천대받고 있고 저평가되고 있는 현실인데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라도 같이 그걸 느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 학술대 전에 불렀던 이 독립군가도 바로 1920년대 만주에서 독립군들이 실제로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거 외에도 그 독립군가가 그거 외에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신흥보관학교 교가도 있고 이제 다시 이거를 복원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오늘 발표해주신 우리 김병희 박사님은 그 만주 독립군 그리고 그 대종교에서도 그 활동했던 참의부 장에 또 직계 종손이시고 그걸로 박사論文을 쓰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주 발표자도 가장 정확한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아마 세계사에서도 유일한 그런 적합한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올해가 이제 곧 이제 내년 1월달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독립전쟁 원년이 되는 내년 1월이 독립전쟁 100년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중요하고 또한 오늘 발표한 서간도 지역에서의 설어군정소 그리고 북만주 지역에서 만들었던 북로군정소가 바로 이 100년 전 이 가을 이 11월경에 대체로 군대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100년 전에 다시 우리 선조들의 이 풍찬노석하면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군대를 만들고 무기를 모으고 훈련을 하고 노래를 불렀고 이런 상황들을 한번 다시 돌아본다면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간단하게만 질문식으로 말씀드리면은 오늘 발표 중에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임시정부가 1920년 3월에 그러니까 육군 무관학교를 상에서 설립을 했습니다. 20년 3월 20일 날 설립을 해서 43명을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이거는 신흥무관학교와 함께
우리나라 육군 그러니까 군대의 그 가장 선배들이시고 독립 전사들의 그 가장 윗분들이신데 그분들에 대해서 좀 더 그 소개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영화 봉오동 전투에서 많이 이제 알려졌지만은 그 전투가 바로 이제 그 내년이면 100주년이 되는 아주 의미 있는 그 행사인데요. 그게 말씀한 대로 그 러시아 무기라든가 체코 무기 많은 노력에 의해서 신흥공안학교 사람들 3,500명 이런 10년 동안의 노고가 사실은 다 그 투영된 그런 한일 전쟁의 아주 백미인데 그런 전술적인 그런 요인뿐만 아니라 제가 봐도 이런 대종교라고 하는 그 정신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을 좀 이제 전투적인 면뿐만 아니라 어떤 우리의 민족적 정신적인 그런 그 통합 의미 그것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발표자께서 이제 또 할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하시기가 되게 꺼려하시기 때문에 좀 어려우시겠지만은 참의장을 할아버님께서 운영하시면서 어려운 점도 상당히 많고 임시정부는 그 이승만 대통령 탄핵 문제로 아무런 지원도 못 해주는 상황에서 홀로 독자적인 자력을 갱생을 해야 되는 그런 면이었는데 거기에 좀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떤 간단한 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한 여기 의열단도 사실은 중국 관대뿐만 아니라 국내도 있지만은 만주에 하고 연결하는 실제 사례도 많습니다. 그래서 만주 그 독립군들과 연결을 해가지고 폭탄을 서로 수령하고 사람들을 파견시키다든가 아주 활동들이 서로 연계하는 게 많은데 그런 점도 좀 아시는 만큼 있으면 좀 가르쳐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어떻게 발표자께서는 지금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고 만약에 시간이 되면 이제 종합으로 네, 감사합니다. 세 가지 정도 말씀하셨는데 첫째는 육군 무관학교 관계, 그다음에 두 번째가 무장투쟁의 정신적인 요인이 무엇이었느냐 하는 문제, 그다음에 참여 관련 문제 세 가지로 이제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째, 육군 무관학교는 사실은 제대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두 번에 걸쳐 제2기생까지 배출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명단이 이런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임시정부 초기에 이런 자료들이 1932년에 윤봉길 선생의 의거 때 일본이 임시정부 청사를 급습하면서 많은 자료를 빼가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초기 기록들이 많이 소실이 되었죠. 그래서 초기 기록이 의외로 이제 없는데 이게 육군 무관학교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저 알기로는 육군 무관학교에 처음에 임시정부의 군무부, 이걸 관할한 국무부의 총장은 국무총장이 당시에 노백민 장군이었었죠. 그 다음에 임시정부 국무부의 차장이 그때 당시에 김희선이었습니다. 근데 김희선이 그때 당시에 육군 무관학교 교장을 겸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김희선이라는 인물이 독립운동사에서 제대로 좀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바로 육군 무관학교 2기생 훈련 중에 변절해서 국내로 투항을 하게 됩니다. 이거 아주 큰 사건이죠. 사실 우리나라 독립운동사 이런 거 얘기할 때 어떤 변절한 인물에 대해서는 거의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이제 굳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데 그 김희선 교장이 변절해버리니까 그 무관학교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기를 좀 꺼려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죠. 그래서 더더구나 안 알려졌고, 그래서 김희선 장군이 물론 옛날에 일본 육사 나오고 대한제국의 육군 무관학교 교관도 하고 했는데 변절 투항하는 바람에 이제 그 뒤를 이어가지고 이제 도인권 선생이 이제 교장이 되고 황학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육군 무관학교를 이제 이끌어가다가 이것도 결국은 제3기생까지 받아놓고 중도에 폐교가 됩니다. 이것도 결국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이제 폐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대로
육군무원학교의 실체에 대해서는 지금도 자세하게 그렇게 알려져 있는 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무장투쟁의 정신적인 요인. 그것이 이때까지 말씀드린 대로 바로 그런 무장투쟁의 정신적인 요인이 무엇이겠느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임시정부를 처음에 주도했던 인물이 어떤 신규식 선생, 이동용 선생, 그다음에 서로군정서의 이상용, 여준, 김동삼, 지충천, 또 대한군정서의 서일, 현천묵, 김좌진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대정교인이었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무장투쟁의 독립운동의 본령은 대정교의 그런 정신이다. 그래서 아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대종교를 어떤 종교적인 의미보다도 국조숭배와 또 민족정신, 민족혼을 찾는 그러한 것에서 출발했다고 하면은 이 무장투쟁의 근본적인 정신적인 요인은 대종교에서 또 대종교 인맥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참의부 관련해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참의부를 말씀하시는 것보다 아까 말씀하신 의열단 중심으로 이제 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의열단 중심 인물이 아무래도 우리가 잘 아는 김원봉 선생이죠. 김원봉 선생하고 이제 연결고리들은 쭉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보면은 대한독립의군부가 우리가 무호독립 선언을 발표했던 주체가 되죠. 그것이 나중에 이제 길림군정사가 되게 되는데 그래서 그 의군부에 이제 그 주석이나 이런 분들이 여준 선생이라든지 그다음에 군무부장의 김좌진 장군이라든지 또 중앙위원회 손일민, 황창교 이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의군부가 결국은 나중에 보면은 의열단하고 상당히 연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김원봉 선생도 신흥무관학교 출신이죠. 물론 신흥무관학교를 정식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들어왔다기보다 신흥무관학교에 많은 동지들을 구하러 오게 됩니다. 그래서 김원봉 선생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신흥무관학교 출신인 이종함이라든지 신초류, 그다음에 서상락, 한봉인 이런 동지들을 만나가지고 같이 의열단을 이제 조직하게 되는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무장 투쟁을 우리가 수행했던 것, 그다음에 대종교 계통에서 했던 것, 그다음에 김원봉 선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의열단 활동을 했던 이런 것, 그래서 의열 활동과 무장 투쟁이 상당히 깊이 서로 연관돼 있다 이렇게 이제 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본다고 하면은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차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생각할 때, 그다음에 독립운동을 생각할 때 대종교의 이상을 새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토론자는 만약에